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빈센트 콤파니의 영입으로 바이에른은 재편성에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클럽 레전드장 마리 파프는 칼럼에서 바이에른의 상황을 설명하며 몇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파프는 1982년부터 1988년까지 뮌헨의 골키퍼로 활약했습니다. 우승 없이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낸 바이에른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고 실제로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콤파니는 항상 견고하지 못한 수비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우파메카노는 최근 몇 달간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이며 세리에 A 최고의 센터백으로 뮌헨에 영입된 김민재는 자신의 클래스를 거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조슈아 키미히가 바르셀로나와 새로운 감독 플릭의 구애에 굴복하고 스페인으로 이적할까요? 레온 고레츠카는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내고 유럽 선수권 대회 후보에 오르지 못한 후 다시 중앙에서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잦은 부상으로 시즌의 상당 부분을 결장한 세르주 그나브리가 여전히 새 감독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킹슬리 코만에게도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8월 시즌 시작을 위해 팀을 구성할 것이며 다음 시즌에도 챔피언십 경주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막스 에벨은 바이에른이 다음 시즌에 요시프 스타니시치와 함께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키커에 따르면 디렉터 막스 에벨은 뮌헨의 라이트백 미래 계획에 대해 그는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레버쿠젠과의 임대 계약에 구매 옵션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에른은 스타니시치의 소유권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스타니시치는 2026년까지 클럽에 묶여 있습니다. 스카이에 따르면 구단 관계자와 무엇보다도 신임 감독인 빈센트 콤파니는 24세의 스타니시치를 계속 붙잡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즌 이적 기간이 끝나자 바이에른은 요시프 스타니시치를 바이엘 레버쿠젠으로 임대 이적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타니시치는 시즌 시작 당시 사비 알론소 감독의 스쿼드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시즌 후반기에 팀의 중요한 부분으로 발전했습니다. 2023년 여름 투엘은 스타니시치의 임대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트백 포지션에 벤자민 파바르라는 최고의 솔루션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타니시치가 떠난 후 파바르는 이적 승인을 요청했고 인터 밀란에 매각되었습니다. 당시 투엘은 그 일은 완전히 행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레온 고레츠카가 DFB컵에서 갑자기 센터백으로 나서야 했었고 많은 수비수들의 부상으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스타니치는 다재다능한 능력이 특징이며 나겔스만 밑에서와 마찬가지로 센터백과 왼쪽 풀백 위치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뮌헨에서의 스타니시치의 계약은 2026년에 만료되며 사랑하는 바이에른 클럽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막스 에벨은 1년 전 RB 라이프치히와 임대 계약한 사비 시몬스 영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수와의 협상에서 매우 설득력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에른도 잠재적인 임대 계약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PSG는 아직까지 선수를 매각할 계획이 없습니다. RB 라이프치히를 비롯한 여러 클럽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킬리안 음바페 입단이 공식화됨에 따라 사비 시몬스는 PSG에서 자신의 미래를 구현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스의 미래는 PSG에 없는 것 같습니다. 2019년 바르셀로나에서 이적한 시몬스는 지금까지 PSG에서 11경기만 뛰었고 다음 시즌에도 출전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시몬스는 클럽 소속의 또 다른 선수입니다. 임대 중이고 훌륭한 선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질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옵션이 될 수 있지만 클럽에 따라 다릅니다. 유로 경기 이후에만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일단은 토너먼트에 온전히 집중하고 싶습니다. 독일 챔피언십의 높은 강도와 우리가 압박하는 방식은 제가 발전하는데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적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고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시몬스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32경기 8골 1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시몬스는 몇 주 전에 이번 여름 PSG로 복귀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 라이프치히의 루벤 슈레더 디렉터는 시몬스의 임대를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내의 계약은 유로 대회 이후에 결정이 나겠지만 초기논의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콤파니를 사내는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바이에른에서 뛰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 자주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첫 번째 논의를 했고 유럽 선수권 대회 이후 적절한 시기에 계속할 것입니다. 콤파니는 매우 야심적이며 그가 가진 모든 자질은 아주 좋은 코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콤파니는 항상 길을 이끌어가는 흠잡을 데 없는 성격을 지닌 절대적인 리더였습니다. 젊은 선수들을 잘 챙겨주고 응원해줬었습니다. 조나단 타 영입 이유는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나단 타는 현재 바이에른과 구두 합의했고 레버쿠젠과 이적료에 관해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왼발잡이 센터백을 찾고 있으나 시장 상황으로 인해 합리적인 가격에 적합한 선수가 없습니다. 알레산드로 바스토니 같은 흥미로운 후보는 이적료가 5천만에서 6천만 유로에 달하고 바이에른에는 너무 비쌉니다. 타는 오른발잡이지만 왼쪽 센터백으로도 뛸 수 있습니다. 그의 계약은 2025년까지만 유효하며 그는 2천만에서 3천만 유로 사이의 적당한 가격에 계약이 가능합니다. 바이에른 팬들은 긍정적으로 조나단 타를 받아들이네요. 2,500만 이하라면 좋은 이적이 될 것입니다. 우파메카노의 매각으로 적어도 이를 보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파가 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선발 선수가 된다면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 활약할 수 있겠지만 우리 팀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파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좋은 제안이 들어오고 좋은 대체자를 구할 수 있다면 김민재도 팔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아무 제안도 없다면 김민재는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콤파니가 염두에 두고 있는 플레이 스타일에 더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이적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좋은 이적료는 아닙니다. 타는 어제 데리우트와 다이어의 잠재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스토니에게 조금 더 투자하는 것이 낫습니다. 타가 과대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포지션 플레이는 최고가 아닙니다. 탄탄한 선수라고 생각하지만 보증수표는 아닙니다. 타는 올해 분데스리가 시즌 최고의 센터백이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데리우트 옆에서 비슷하게 잘 뛸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데리우트는 포워드 수비에 약점이 있고 고전적인 센터백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타가 28세의 나이에 정말 설득력 있는 첫 시즌을 보냈다면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냈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센터백은 경험이 특히 중요하고 최고의 팀은 일반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센터백을 두세 명 보유하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리디거는 실제로 첼시 이후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타는 최고는 아니라도 3인, 4인 수비 체계에서 유연하며 빠르고 거의 부상을 입지 않았으며 신체적으로 최고의 상태입니다. 2천만에서 2,500만의 그를 얻을 수 있다면 훌륭한 구매이며 데리우트 다이어와 아무런 문제 없이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김민재도 합류할 것이고 젊은 선수를 영입할 수도 있습니다. 우파는 팔아야 합니다. 우파를 4,500만에서 5천만에 팔 수 있을 겁니다. 저로서는 매우 좋은 결정이고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입니다. 데리우트는 옆에 있는 선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난 시즌에는 주로 왼쪽으로 뛰었고 이번 시즌에만 오른쪽으로 뛰었습니다. 103의 센터백으로서 앞쪽에 넓은 공간을 수비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는 104가 강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